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 몇 해 전에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론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에게 돌직구를 날린 셈이죠. 이런 경우 예전 같으면 주로 성소수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좌파 진영 전체로부터 전방위적인 비판 세례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녀는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란 두 성 외에 다른 성은 없다는 말로 꿋꿋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자신은 성소수자들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과학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한 발언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저의 이전 영상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파시즘 망령이라는 그 영상에서 소개했던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파이애트 마니가 경제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는 말이었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근본위제를 떠난 화폐는 이제 가상으로 창출된 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앵커되지 않은 가상의 이념을 따르는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의 성별도 이제 생물학적 사실에 앵커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도 이제는 아주 불온한 것이 된 시대입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는 자식이 부모의 책임과 보호 하에 있어야 되고 여자도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억압이라는 겁니다. 모성애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아름다운 단어였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모성애라는 말을 사용하면 굉장한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성애라는 말은 여성들을 가사와 육아에 얽어매기 위해서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성별은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고착시켜서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보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철폐해야만 진정한 성평등의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마르크시즘 사상인 겁니다. 마르크시즘은 전통적인 가족 간의 신뢰, 충성, 헌신 이런 것을 인간의 이기적인 애착에서 파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애착의 본질도 근본적으로는 일종의 사유재산과 같은 개념인 거죠. 말하자면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종속성을 만들고 또 남녀라는 성별 구분은 성역할의 고정관념 때문에 성차별을 유발한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가족 간의 애착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영속화시키기 때문에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 가족 제도 자체가 인간 소외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유재산 때문에 이기심과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 소외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가족 간의 애착도 모든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키는 소외의 주범이기 때문에 가족 제도는 사유재산 제도처럼 폐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 신마르크스주의에서 제가 소개한 브라운스톤 인스티튜트에 게재된 크리스토프 그랜더의 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 첫 문장에서 가족은 부르주아 질서의 기초라고 언급하면서 중간에 보면 가정은 private property로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은 yet이란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마르크시즘과 다른 전통적 가정 개념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대목이죠. 여기서 attachment라는 말이 애착이란 뜻인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moral compass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가 가족 제도를 일종의 사유재산 개념으로 보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반면에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의 애착은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되어서 인간 소외를 가져왔기에 그 사유재산 제도를 폐기해야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가정이란 제도 역시 인간의 애착을 유발하는 일종의 사유재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은 부르주아 질서를 공고히 하는 감옥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이미 가부장제라는 틀 속에 갇힌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속한다는 그 자체가 속박이고, 또 성별을 구분하는 자체가 벌써 남녀의 성 역할을 고정시켜 차별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는 개인과 종의 구분을 부정하는 마르크시즘 논리에 따라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족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랜다의 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을 보면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pecies가 나오죠. 개인과 종 사이의 구별인데요. 이걸 부정하려는 열망은 20세기에 무자비하게 추구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캄보디아의 khmer rouge 정권이나 모택동의 문화혁명의 예를 들었었죠. 이 역사적 실험에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죽이는 폐륜적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하려는 마르크시즘이 사실상 이런 무자비함의 원흉이란 겁니다. 그 다음 and now here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십시오. And now here in the 21st century we continue to hear this nonsense. 그리고 21세기인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원문에 nonsense라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겁니다. that 이하의 큰 따옴표 부분이 말도 안 되는 nonsense라는 건데요. that we have to break through. 우리는 깨뜨려야 한다. 뭘요? Our kind of private idea. 그러니까 우리의 사적인 생각. 그게 뭡니까? that 이하의 생각인데요. that kids belong to their parents or kids belong to their families. 아이들은 부모에게 혹은 가족에게 속한다는 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어떤 넌센스입니까? and recognize로 시작되는 부분은 앞에 있는 그 have to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have to recognize that kids belong to whole communities. 아이들이 공동체 전체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넌센스죠.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부모나 가족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넌센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혁명을 수행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모두 타가소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의식화 교육이 필수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도 좌파 진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교육 확대뿐만 아니라 아이들 타가 시설이 많이 늘어났죠. 점점 북한을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보육 개념에서 남북이 같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국도 여러 지자체별로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국고보조를 받는 집단 교육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사설기관이나 가정의 영향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추세를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적 영역과 가정이 서서히 해체되어 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향이 출산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을 개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교육입니다.
이것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헝가리의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카치가 문화교육부 관리가 되면서 시도한 성교육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요. 마르크시즘이 성정체성 그리고 성정치운동과 결합된 저간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마르크시즘은 일종의 의식의 철학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운동을 가미했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킨 후에는 새로운 질서를 구성해 나가는 운동성을 지닙니다. 마르크시즘이 성정체성 교육에 눈을 돌린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금방 공산혁명이 일어날 거로 예상했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분석한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탈리아의 그람시 같은 마르크스주의자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헝가리의 루카치 같은 인물이었죠. 이들의 생각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 토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들은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분야의 진지를 구축해서 새롭게 사람들을 의식화시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처럼 경제 토대에만 한정해서는 쉽사리 인간들이 혁명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이들은 일단 전통적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근본 토대를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의 자본주의 토대가 된 기독교 문화가 그 중심 타겟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전통적 기독교 질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회 질서의 기초인 가정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정체성을 흔들어야 한다는 과제에 천착했던 셈이죠. 본고에서 그랜다는 소위 퀴어 마르크시즘의 선구자가 된 루카치가 인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데피니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that definition stems from로 시작되는 문장을 번역해 보면 인간은 미완성 존재여서 끊임없이 자기 창조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끊임없이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바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실천에서 자아와 사회는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개조시키면 이 세상은 마르크스가 꿈꾼 이상향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개조시키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성별 이분법을 초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Negating this binary requires estranging the child from the estranging separateness of the bourgeois family. 이 이분법을 부정하려면 부르주아 가족의 소외적 분리로부터 아이를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소외를 소외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더 쉽게 말하면 아이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는 것을 바이너리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 바이너리를 지우고 성정체성의 가지수를 늘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관공서에 성별란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성에 대한 표기란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추세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가입 시에는 성별 구분을 50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면 대부분 화장실도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공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한민국도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 성교육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청소년들이 성별에 대한 구분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미 신마르크스주의 이념들이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같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부르주아 부모는 독재자이며 자녀의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억압합니다. 실제로는 자녀들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꾸미고 형성하려는 것은 반 드래그와 반 트랜스이며 드래그는 그 수치심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드래그는 그 수치심에 대한 해독제이다라는 말에 이 드래그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일종의 사회적 규범을 뒤엎으려고 하는 공연 예술인데요. 과장된 분장을 하고 성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퍼포먼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퀴어 프레이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말하자면 ABC 방송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런 드래그를 막는 부모들을 독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이 여장을 하거나 여자아이들이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면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귀걸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가 남자아이들에게 수치심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드래그하는 행위가 그 수치심을 벗기 위한 행위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를 바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는 정신적 불건강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와 경험하는 가장 깊은 사랑, 충성심, 신뢰감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단절의 경험은 정신적 불건강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르크스주의 실천의 논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글을 소개할 때 이 글의 맨 처음 문장이 마르크스주의는 정신적 불건강을 수반한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는데 이 필자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수미 상관으로 이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좀 더 쉽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치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물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있으니 모두 자유롭게 물 바깥으로 나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온 세상에 돌아다녀라 하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고기들이 물 바깥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고기의 건강은 악화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시즘은 불건강을 수반하고 그것을 요구하기까지 한다는 메시지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사족을 달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가부장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가부장제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도록 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약육강식의 질서가 형성되면서 힘센 남자가 약한 여자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 것이 가부장제라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 기독교적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들, 심지어 장애인들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여성도 약자 그룹에 속하였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지 가부장제 자체가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가부장제 하에서는 남자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피를 흘려야 했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결투를 했고 집에 도둑이 들면 가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 도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제정한 가부장제는 결코 남성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제도가 악용된 것일 뿐 원래 기독교 입장에서 가부장제는 가정을 바르게 유지하도록 한 질서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남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직업 윤리에서 성장한 제도이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타도하려는 생각은 바로 기독교를 허물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자본주의 문제나 성차별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법은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를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